그래서 강남의 분위기 전세가는 이래요. 네. 강북 쪽에 이제 이문휴경으로 넘어가면은 네. 레미안 라그란데 여기잖아요. 네. 여기로 가면 신이문역, 이 밑으로 가면 외대 압력이에요. 근데 인프라를 쓰려면 여기가 낫죠. 여기 먹거리라던가 인프라가 여기 잘 돼 있고 여기를 타서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가 멀어. 여기 레미안 라그란데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거든요. 네. 2단지는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청량초등학교. 1단지는 여기, 이문초등학교. 엄마라면 어디 가겠어요? 초등학교에. 네. 그럼 1단지 가야죠. 네. 근데 인프라는 여기가 더 가까워요. 이쪽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사실 1단지랑 2단지랑 전세 가격은 똑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보낼 애가 있냐 없냐, 인프라 조금 더 가까운데 한 정거장을 더 앞쪽에 있는 애를 가고 싶냐, 이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1월 10부터 이제 집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 전에 오히려 비상계엄 전에는 전세가 7억도 나갔대요. 7억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준을 삼는 게 지금 준신축이 6억대 나와요. 준신축이 6억에 나오고 요 위에 있는 이편한 세상 얘 있잖아요. 네. 얘는 26년인가 됐거든요. 23년인가 26년인가 23년 차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84 기준으로 지금 5억이에요. 84 기준으로. 84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가 5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가 비상계엄 터지기 전엔 7억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원래 입주장에는요, 기존에는 준신축은 매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가격을 버팅길 수 있는데 얘는 얘가 지금 3069세대예요. 3000세대가 넘는데 지금 그 주변 전세가보다 높게 형성한다? 입주장에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그게 됐다라는 거지. 그나마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입주장이 가까워져 오니까 지금 6억에서 6억 5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뭐 외대 요 앞쪽에 있는 뷰 나오는 애들은 6억 5천 정도를 고수하고 나머지 애들은 6억에서 6억 5천 사이에서 전세가가 나오는데 84 기준으로 6억 5천 불러도 그래도 조절을 조금 해주긴 한대요. 근데 6억에 나온 매물은 안 해준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지노선을 딱 얘기한 사람이랑 좀 올려서 어차피 깎을 거니까 이렇게 내놓고 진짜 산다고 하면 조금 깎아서 이렇게 해줄게 라는 사람이 공존하면서 형성된 가격이 지금 6억에서 6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6억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주변에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 대단지, 구축, 준신축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휘경 SK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새로 신축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얘가 신축급으로서 자리를 잡고 위상이 있었던 애예요. 얘 전세가가 지금 6억대라는 거예요. 얘 전세가인데 신축들이 지금 6억이야. 준신축보다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짱짱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가 1월에 시작됐으니까 얘도 3월 10까지 입주거든요. 3월 10일부터 입주니까 가격이 좀 빠지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급하면 잔금 가까워지면. 왜냐면 아까 강북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세 에너지가 위에 강북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입주 시작되고 나서 좀 빠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가까워져 오면 가까워져 올수록 빠지지는 않고 그래도 한두 개 뭐 나중에 정말 안 떨어지는 거는 싸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뭐 개포동 DHC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잔금 시기에 15억 갔다가 9억까지 쫙 빠진 전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뭐 한두 개 싸게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그런 분위기에서 강남의 전세가는 받쳐준다라는 느낌인데 그 에너지가 강북까지 입주장까지 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금 9억대에서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고덕이 지금 8억이에요. 그러니까 고덕보다 더 준신축인 고덕보다 더 높은 가격이에요. 근데 얘는 휘경 SK뷰 여기에랑 지금 전세 가격이 똑같잖아요. 얘가 지금 더 올라와 있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북의 전세가의 에너지는 강남만큼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입지적인 차이가 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은 좀 경사도가 또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 앞쪽은 생각보다 여기 이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입주가 11월이거든요. 네. 요번에 좀 특징이 입주장이 시작돼야지만 시세가 정확히 형성이 되고 그 전에 관심을 안 가죠. 왜냐하면 여기도 이미 신용 쓰레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우리 같은 경우 여기가 안 되면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 가격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얘네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가격을 결정하겠다라는 분위기예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그리고 요 밑에 또 있잖아요. 여기 휘경 자이지 이센시아. 네. 얘도 25년 6월 입주거든요. 그리고 얘는 11월 입주예요. 다 25년도 입주예요. 25년도 입주물 하면 여기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급하지 않은 거지. 시간을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면 조금
빠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6월에도 있잖아요. 3월이에요. 3월에 끝나서 조금 뒤늦게 가면은 한 2개월 정도까지는 뒤로 가거든요. 근데 요새 잔금 못 치르면 연체율이 워낙 연체 이자율이 비싸가지고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3월 들어가는 사람이랑 6월 비교하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맞춰서 이쪽으로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그 시기죠. 그리고 얘가 6월에 입주를 하면 2, 3개월 정도 주니까 8월. 그리고 얘는 11월. 바로 쭉쭉쭉.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저울질을 해서 보기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얘네도 3000세대, 얘네도 4000세대, 얘네도 지금 1800세대.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전세가는 이제 강북의 전세가를 이제 신축의 전세가를 대표하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준신축보다 가격이 빠지진 않는다. 이게 그 가장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항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저항선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가 중요한데 이 네. 저항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나중에 또 속절없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회를 보면서 계속 보는 게 맞지 빨리 결정해버리고 그냥 신경 쓰기 싫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신경 쓰고 말지 뭐.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 단지다. 휘경자의 디센시아하고 저 라그란데하고 이렇게 지금 왕관이 씌워져 있거든요. 네. 이 세 개 단지를 비교해 보면 뭐 다 약간 엇비슷한 위치긴 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향후 가격대를? 1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사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이쪽이 훨씬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왼쪽이 조금 더 좋고 오른쪽이 조금 여기 와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고립돼 있다는 느낌 들죠. 네. 여기 이렇게 큰 그게 있고 네. 차량 그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인프라가 외대합역이지만 이쪽에 인프라가 더 좋지 이쪽이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휘경 SKB 주변으로 얘네 주변으로 인프라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얘네만 좀 다른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아직 6월이라서 요새 아시죠? 입주장 지나서도 공사 계속하는 거. 네. 옛날에는 입주 시작하기 전에 공사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새는 입주해도 공사를 계속하는 게 입주하면서 저쪽에서 공사하고 있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사 그 완료가 안 돼서 입주장 날짜가 뒤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아직 정비가 덜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경의중앙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고립된 느낌 딱 들지 않으세요? 양쪽에 막고 있어. 철로가.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더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얘는 그래서 외대역 앞도 가깝고 밑에 있는 회기역도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가겠죠. 근데 30평대는 다 요 밑에쯤에 몰려 있대요. 그럼 회기역 이유동 하겠죠. 그래서 가격은 매매 가격은 빠지지 않고 한 13억대 84 기준으로 13억대 뭐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는 지금 피가 2, 3억 정도 붙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2, 3억?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직 그 양도세가 2년 지나야지 비과세가 되니까 매물이 좀 많이 나오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양도세 이제 비과세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매물을 받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되면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테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잔금 치를 때 대출 받아가지고 되잖아요. 네. 이자 내느라 2년 동안 버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딱 채워졌다. 그러면 이제 바로 매도하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불안한 사람들 특히나. 그런 상황이고 20평대는 되게 신기한 건 지금 전세 매물이 올림픽 파크포레인데 20평대는 없어요. 없어. 그리고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전세 가격 차이가 1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24평은 8억 후반 9억. 8억대 그리고 30평대는 9억에서 10억. 10억에서 11억까지 나오는 건데요. 20평대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매물이 없대요. 그렇게 많은데 여기 레미안 라그란데도 마찬가지로 20평대는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빨리 해야 되고 전세 가격이 5억대 초반이에요. 84가 6억인데 24평이 5억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도 20평대 다 인기가 몰려가지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매매도 아까 그 붙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올림픽 파크포레온 2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19억대. 19억 후반. 그리고 30평은 22억에서 24억 사이. 2억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4평 레미안 라그란데 25평이 매매가 10억 중후반. 20평대가 인기가 많네. 34평 13억 5천. 별 차이 안 나죠. 크게 차이 10평 차이인데. 그래서 지금 20평대 30평대 제가 아까 많이 붙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신축에 입지 괜찮은 애들은 다 이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고 네. 이문 아이파크. 여기 이문 아이파크 같은 짜이. 경우도 지금 24평 똑같이 10억 전후. 그리고 84는 14억에서 15억. 얘보다는 좀 더
역도 가깝고 몇 달 좀 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가보면 아직까지 조금 정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위에 이제 휘경 디센시아? 휘경동 나와라. 휘경도도 좀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휘경자의 디센시아도 마찬가지로 얘는 7월 1일부터 입주해서 8월 31일까지인데 34평이 2동밖에 안 된대요. 261세대. 그래서 매물이 많지 않을 거고 귀할 거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거보다 더 높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평대 하고 싶으면 차라리 여기서 해 라고 이게 약간 추천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의중앙선이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시끄럽겠죠. 양쪽에 끼고 있으니까. 라인을 끼고 있어서 여기 라인에서 멀수록 조금 로얄동이고 소음이 덜해서 사람들 선호도가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매매가 안 되는 건 이제 기존에 재개발된 아파트라서 매수 시에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잔금 치를 때 되면 전세 나서 일반만 하면 되는데 지금 잔금 치를 시기는 아니고 6월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거래가 활발하진 않고 입주 기간이 어쨌든 다가와봐야 정확하게 가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들도 지금 입주장 온 얘 레미안 라그란데 하시느라 바빠가지고 여기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내가 일반 분양 물건 그래도 내가 요거 사고 싶다 미리 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이제 손피 거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는 손피 거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쥐어주는 프리미엄이 얼마는 돼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피로 1억 받고 싶어 매도자가 얘기를 하면 이제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적인 측정상 결과적으로 그 피를 사는 사람은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자는 1억을 가져가지만 나는 3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정도를 추가로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다. 네네네.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는 매매가 11억, 전세도 얘도 5억 이상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러면 여기 지금 3개가 지금 쪼르륵 다 입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준신축으로 얘가 짱짱하게 갔던 애들이 얘가 흔들려야 되잖아요. 안 흔들려요? 얘가 안 흔들려요. 7년차 아파트이거든요, 얘가. 이제 7년차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34평이 매매가가 11억 5천, 전세가 6억, 25평이 10.5억, 전세가가 5억. 똑같죠? 신축 매매 전세가랑 얘랑 비슷하죠? 아니 그래도 제가 대놓고 여기 준신축이 똑같은 가격이면 신축 사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입주장이 시작이 안 된 애들은 이런 식으로 손필을 거래하거나 정말 재개발된 아파트라서 조합원들한테 주려고 하면 돈을 생으로 다 줘야 되잖아요. 대출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은 없으니까 차라리 갭으로 이걸 사놓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로 많이 넘어와서 가격을 짱짱하게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왜 가격이 안 깎이는지, 가격이 앞으로 깎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숫자만 보면 사연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신축이 더 좋고 새 건데. 그리고 입지도 여기에는 뒤라고 있잖아요. 인프라나 이런 것도 여기가 훨씬 좋은데 뷰도 그렇고 얘는 좀 고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가격이야? 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의 수요의 흐름을 보면 차라리 그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는 거다. 네네네. 그리고 휘경임은 여기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 대단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여기 좋아지지 않겠어요? 인프라나? 게다가 이제 GTX 호재가 있잖아요. 그럼 GTX를 타고 위로 올라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을 딱 보니까 느껴지죠? 아, 세대수 소규모 단지들이 많구나. 강북 쪽에는. 왜냐면 경사도가 워낙 있다 보니까 단지수가 대단지가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유명한 서울원 아이파크도 보이네요. 네. 서울원 아이파크도 이번에 사실 뭐 13억대 지금 분양을 한 거잖아요. 네. 거의 14억이 가깝게. 근데 장인 여기 레디언스 여기랑 얘랑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입지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 정도면 괜찮지 해서 관심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피는 1년 있다가 전매 제한이 풀려가지고 당장 거래되진 않지만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역세권 개발이 되면 여기가 워낙 좋아지니까 GTX도 서고 여기에 뭐 경의숲길이라던가 이런 호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하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하 호재가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랑 여기랑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 여기 중랑천 뷰 나오지, GTX 다니지, 여기 인프라 개발되지, 여기에 막 호텔이라던가 여기 현대 본사 또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생기고 하니까 충분히 이후에 달라질 모습이 기대될 수가 있겠죠. 지금 사요? 안 판다니까?
1년 이후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거 사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장이보다 비싸게 나왔던데 이거 네. 괜찮냐. 네. 난 내가 그랬어요. 장이보단 당연히 비싸게 나오지. 더 좋은 데니까. 훨씬 여기가 입지가 더 낫죠. 위아래로 지금 몇 개의 노선이 지금 6호선에 지금 1호선에 GTX의 경의중앙선에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프라나 이런 것도 다 여기 몰려 있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돌고지역이 있긴 한데 돌고지역이 있긴 한데 인프라가 작아요. 그리고 장인 뉴타운 혹시 가보셨어요? 다 돌아보지는 못하는데 어디 역을 한번 제가 가본 적 있습니다. 예. 이거 돌고지역 간 거 아니에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응.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가니까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호랭이님이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호랭이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삐까뻔쩍하게 뭐가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웰시티. 네. 좀 이렇게 건물도 크고 이게 좀 이렇게 현대화되어 네. 있고 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위가 좀 안 좋은 게 전체적으로 다 개발해서 여기 주변까지 다 개발이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단지만 들어오고 주변은 그냥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인프라가 그렇게 확 좋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이제 이마트도 있고 여기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얘가 장이자이 레디언트 얘가 3월부터 입주해요. 입주하기 시작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입주장의 그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1단지, 2단지, 4단지예요. 여기 3단지인데 1, 2, 4단지만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딱 봤을 때 돼. 여기 가까우니까 얘가 제일 비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 인프라가 있고 사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시끄럽고 다른 데보다는 소규모 단지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거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 먼데 단지 내에서 이렇게 샛길로 이렇게 걸어오면 멀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1단지랑 2단지를 오히려 좋아한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안 난다. 그래서 역 가까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역 가까운 거. 그리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한데.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크게 차이가 안 나면서 얘네도 지금 가격이 6억 5천 정도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문 희경보다 전세가를 조금 더 기대하고 조금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위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지금 얘네가 3월이잖아요. 네. 아직 집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3월 전에 집 안 보고 계약할 사람은 그래도 6억에서 6억 5천 사이에 싸게 내놓을 테니까 계약할 사람은 계약해. 근데 만약에 집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싸진 않을걸? 더 올라갈걸?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5억짜리도 있대요, 전세가. 네. 근데 그거는 2년만 거주하는 그거 있잖아요. 얘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 3년 유예를 해야 돼서 조합원 물건이랑 일반 분양 물건이랑 차이가 있는데 2년만 거주해야 되고 게다가 위에 선순위 융자 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그렇잖아요. 7, 8억 이런 애들은 선순위 융자 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물건이 아닌 거죠. 그런 거를 좀 보시고 나서 여기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 지금 입주장의 분위기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단하다. 그죠?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죠? 집주인들이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사하고 온도 차이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죠? 확 차이 나죠? 네. 기사는 노도강 영끌족 비명 해갖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안 흔들리면 매매가가 과연 그렇게 크게 흔들릴까 싶은 거예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10억대에 분양받았잖아요. 지금 전세가가 10억이야. 급하겠어요? 계약금 이미 넣었어. 전세 맞추면 그냥 하는 거야. 네, 끝나. 그러니까 물건 더 안 나올 거겠죠. 매매 물건.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영끌족 어쩌고 뭐 엄청 뭐 폭락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 집을 내놓을 사람, 싸게 내놓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급할 거가 있는 사람만 싸게 내놓을 거니까 올파프는 급한 사람 없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입주장 시작된 애들도 전세가가 주변 주신축 가격만큼 충분히 받고 있어서 그걸 못 구하는 사람들은 급해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충분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너무 명확한 거죠. 이게 이제 올해도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지별로 달라지고 동별로 달라지고 하니까 기사가 그냥 스펙트럼 이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디는 뭐 신고가 뭐 레미안 어디 103억 뭐 어디는 뭐 신고가 경신 나오고 카톡방에 그 막 신고가 경신 단지들 쫙 리스트 맞춤에 해갖고 쫙쫙 돌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진짜 조용해서 막 내 거 전세 안 빠지는 데도 있고 그렇죠. 진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기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올 거다. 예, 그러니까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도대체 뭘 믿어야 돼? 지금 어떻다는 거야, 서울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지. 음. 거기는 안 좋고 거기는 좋고 이런 게 지금은 큰 흐름에 따라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분위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입주장을 받은 나름 입지가 괜찮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애들은 전세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급하지 않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짱짱하게 버텨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올파프도 나오고 지금 나오는 입주장 애들도 나오게 될 텐데 과연 걔 매물이 쏟아져서 나올 때 서울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걔네 사실은 지금 매매 입장에선 얘네들은 공급 물량이 아닌 거야. 2년 후에서 이제 거래가 됐을 때라야 공급 물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는 그쪽으로 이제 집계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도 어쨌든 뭐 10,000세대, 뭐 20,000세대 이 정도 되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서울 사요? 서울은 자기가 자금이 될 때 입성하는 게 언제나 옳다. 서울도 서울 나름 아닙니까? 지금 그럼 맞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청량리 위로는 가격 변화가 전혀 없었죠. 네. 그죠. 네. 여기 우리가 이문, 휘경 뭐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봤지만 얘네들은 다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얘네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짱짱하게 버텨주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는 다른 애들 막 다 올라갈 때 안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핵심적인 누가 봐도 좋다고 하는 것만 하시고 이후에 에너지가 퍼지고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을 보는 게 맞아요. 좀 딱 잘라서 지금은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지역 서울에서 딱 그것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이플자이 얘도 곧 이제 입주잖아요. 25년 6월. 그러네요. 얘도 입주예요. 그래서 근데 얘 흔들리겠어 다들. 뭐 저쪽도 그렇고 뭐 온멜리도 그렇고 뭐. 잠원 좋아합니다, 저. 평지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잠실 뭐 걔도 있잖아요. 얘네 아이파크. 맞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아라고 하죠, 잠레아. 얘네들 여기도 좋던데요? 입주장 누가 걱정해? 아무도 안 하지. 올파프도 저런데. 그쵸. 올림픽공원에 지금 8호선에 완전 좋지. 주변에 있는 애들도 안 흔들리고. 사실은 올림픽 파크포레온 때문에 여기 헬리오시티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전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얘네들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근데 안 떨어져.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 관심이 있어.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도 봤냐면 직장 동료래. 근데 나는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에 사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전세는 못 들어가게 생겼어. 맞춰야 돼. 전세를 맞춰야 돼. 근데 이걸 부동산에 안 내놓고 그 밑에 있는 후배 있잖아요. 같이 직장 다니면 여기 근처에 있는 서울 출퇴근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전세 사를래? 직거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대요. 하물며. 그러니까 지금 온갖 사연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포레 전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